예, 10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글로벌 미국 증시의 부진 영향들이 우리 시장에도 여파를 주는데 상당히 우리 증시는 선방하고 있습니다. 지수와 함께 좀 이따가 얘기 보여드리겠고요. 시황 해설 박근영 IBK 투자증권 영업부 부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들이 계속 뭐 관세나 미국 증시 하락 이런 것들이 부담을 주는데 우리 증시는 잘 버티고 있고요. 주목해서 봐야 될 섹터는 어디인가 질문입니다. 일단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 간밤에는 이제 AI 투자에 대한 과잉 논란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우리 시장은 1% 하락으로 시작해서 지수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낙폭을 꽤 많이 좁혔어요. 10포인트, 0.4% 이내로 들어오고 가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 흐름이 일단 좀 조정으로 가느냐, 국내 증시 여파는 어떻게 보세요? 네, 미국 증시가 어제 빠지긴 했지만 어제 빠진 이유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이슈였죠. 그렇죠. 예. 캐펙스가 일부 조금은 투자가 좀 지연될 수도 있다는 회사 쪽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극구 부인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부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부분들을 약간의 스타게이트 쪽으로 살짝 변경하는 뭐 그런 것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캐펙스 관련된 부분들은 이 출연용 AI 쪽으로 이제 약간 투자를 좀 선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투자를 줄인다기보다는 캐펙스에 관련된 리밸런싱 정도로 보시면 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즉각 그 리포트를 반박하면서 추가적인 캐펙스 관련된 투자는 지속적으로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빠진 이유는 어제 시장에서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종목들이 빠져서 그런 거고 한국은 그 리포트가 이미 먼저 소개가 되면서 어제 미리 IT 쪽이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하루 정도 좀 빠르게 한국 시장이 좀 반영을 했었다 보기 때문에 미국 시장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보다 미국 시장 빠진 거에 비해서 오늘 좀 견조하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도 아마 그런 영역에서 하루 빠르게 우리가 먼저 반영하고 오늘 시장을 좀 어느 정도 이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경기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뭐 물가는 높고요, 네. 소비 지표 뭐 안 좋지 않아요? 게다가 오늘 우리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내렸는데 성장률 전망치를 많이 내렸어요. 네. 이런 것들이 경기에 대한 우려, 그것도 그냥 경기 침체가 아니라 소위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우려들은 일시적일까요? 아니면 좀 과한 걸까요? 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꼭 같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네. 성장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은 오늘 역시 뭐 발표가 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 좀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어쨌든 4분기 12월에 비상계엄 사태가 생기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 자리가 부재하면서 어떤 성장 동력에 대해서 여러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예. 정부 부처 산하의 뭐 정책 관련된 자금 관련된 집행들이 아무래도 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 입장에서도 뭔가 정책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확실성 속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런 공백 기간 중에 약간의 성장률도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글쎄 뭐 지금 개인적으로 뭐 기대컨대 빨리 이제 이 수습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정책 동력을 좀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상반기 내에 어느 정도 마무리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금리 인하는 뭐 그런 배경에서 뭐 여러 가지 성장률이 좀 빠지는 부분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뭐 주식시장은 좀 다르게 또 움직입니다. 최근 들어서 올해 YTD 1월부터 해서 올해 수익률만 본다면 글로벌 거의 탑입니다. 한국이. 작년에 워낙 힘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 비미국, 그러니까 올해의 주가 탄력도는 미국 시장이 그렇게 나쁘게 보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지금 비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한국이 수익률이 좋고 항생지수 같은 어떤 아시아 권역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펀드 플로우상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반영이 있고요. 그럼 일부 지금 섹터들도 보면은 뭐 중국이 좀 열린다는 이야기가 뭐 아직은 루머이긴 하지만 5월에 열리고 뭐 이번 달, 뭐 다음 달 정도 돼서 또 중국에서 사람을 파견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일부 지금은 중국 소비 관련 특히 음원 음반이라든지 이런 쪽이라든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비용 부과 전가 관련해서 뭐 해운, 조선 여전히 좋은 섹터들 그리고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던 일부 제약 바이오도 충분히 아직까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섹터가 많아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해운과 조선, 방산 이런 쪽들 그대로 끌고 가는 가운데 예. 새롭게 나타나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관련해서 모멘텀을 보유한 제약 바이오 섹터라든지 그 외에도 지금 유리기판이나 반도체 관련된 레거시 반도체 오늘 보면은 동지 세미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유진테크 원익 IP에서 굉장히 좋거든요.
있거든요. 레거시 반도체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제 앞자리를 6자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IT, 그다음에 뭐 산업재, 기계 대부분 다 괜찮은 섹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뭐 시장에 대한 부분, 경기에 대한 우려가 약간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보다는 경기와 좀 무관하게 시장은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발달되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거래 대금도 굉장히 좀 회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섹터별로 상당히 좋은 수익률 구간으로 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네. 일부에서는 지금 코스피 3,000포인트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네, 우리 이제 뭐 3월 말에 공매도 이슈를 좀 어떻게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2630인데 숨고르기나 조정이 있다고 하면 뭐 2600은 한번 또 좀 테스트를 거칠 가능성 정도는 있죠. 그러나 어쨌든 대체로는 급할 건 없지만 조정 시에 그러면 말씀하신 섹터 중심으로 조정 시 매수 관점 그렇게 보면 됩니까?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1차적으로는 뭐 2600포인트 테스트가 있을 수 있다고는 보는데요. 예. 거기서 아주 많이 빠질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 PBR 1배 정도 목표를 줬을 때 2850 정도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뭐 몇 년 전입니다. 주가 좋을 때 1.4배 정도까지 이상 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PBR 1배 타겟을 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운 주가 수준이라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리고 원래 한 해에 역대적으로 봤을 때 한 해에 주가 하락률이 20% 이상 나왔을 땐 다음 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작년이 달러 베이스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 이상 빠졌던 한 해거든요. 예. 미국 시장 신고가가 그렇게 많이 나올 때. 그래서 올해는 역설적으로 상당히 미국 시장 대비 올해 국내 시장의 수익률도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죠. 국내 증시가 이제 미국 증시보다 작년엔 약했고요. 미국 주가 빠지면 그보다 더 빠졌었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이제 견조한 상황이고 결국은 지수보다는 섹터 전략이 필요한 연장선인데요. 오늘 주목할 만한 핫 섹터 테마는 어디입니까? 네, 뭐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어렵게 가고 있는 갑자기 뭐 첫 번째로는 관세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역시 이 전력기기 쪽 관련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으로 접어든 건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전력기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야 되느냐 입장에서는 좀 다른 의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전력기기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뭐 전력기기 산업들에 대한 S&P 대비 상당한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다는 점은 어쩔 수 없는데, 가장 지금 설비 업종들의 기업 가치에 악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가지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실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돌출 행동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전력 산업에 관련해서 정책에 대한 실망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나 취임 이후에 역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두 가지 중요한 정책을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원활한 공급 물량 확보하면서 에너지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이야기를 했었고 약속이 있었죠. 그 다음으로는 미국산 화석 에너지 글로벌 지배를 높이겠다 약속을 했는데 근데 전력과 관련된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을 좀 키운 이유는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캐나다에 대한 일방적인 관세 부과입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잠재력이 높은 국가에 대한 부분이 되는데 중요한 에너지와 소재의 공급처가 캐나다인데 여기다 관세를 때려보겠다 하니까는 뭐라죠? 설비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캐나다산 에너지에 대한 관세는 단기적인 에너지 물가의 불안 요인을 좀 넘어서서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초래할 수 있는 좀 중요한 부정적인 문제로 좀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에너지 전력 산업에 대한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영향력이 에너지에 그치지 않고요. 캐나다를 비롯한 세계 공장들이 각종 공급하는 소재 부품들이 또 부족해지기 때문에 미국이 필요로 하는 전력 에너지 인프라를 건설하는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는 점이 부담스럽게 될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개별 기업들의 분기 실적을 보면 상당히 아직도 견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G번호바 같은 경우도 작년 4분기 실적을 보면은 강력한 수주 성장률과 수익성의 호전 추세가 그대로 인상적으로 발표가 됐고요. 배전 설비 영역의 선도 기업이었던 이튼 같은 경우도 4분기 실적에서 북미 지역의 배전 설비 시장의 호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이튼 같은 경우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아마 PER 밸류가 한 30배 가까이 지금 정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20배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도 글로벌 피어 대비 아직도 상당히 좀 싸게 거래되고 있고 조정까지 나온 상태여서 지금으로서는 최근에 2, 3일 정도 깊게 조정받은 전력 설비 쪽은 조금 더 비중 확대 쪽으로 충분히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전력 설비는 최근에 주가 흐름 좀 조정이죠. 그렇죠? 조선, 방산, 전력기기 세 개 축이었는데 방산이 제일 견조하고요.
조선은 좀 조정받다가 보면 어제 오늘 좀 또 올라갑니다만 전력기기는 좀 약한데 오히려 전력기기 기회가 있다. 지금 말씀하신 G, 버노바, 이튼 이런 기업들은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네. 대표 기업들인 거고요. 그럼 국내 증시에서는 전력기기 유틸리티 가운데서 주목해 볼 만한 원픽은 어디입니까? 뭐 역시 원픽은 HD 현대일렉트릭이고 예. 최근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그 해외 데이터 센터향 계약이 있을 수 있다 이야기 나오면서 급등을 줬기 때문에 조금 개별적인 모멘텀을 좀 플러스 알파로 받는다 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HD 현대일렉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거와 앞서서 2월 달 초반 1일부터 10일까지 지금 수출 지표를 보면 단가라든지 최고 역대치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일렉이라든지 등을 포함한 전력기기 관련된 섹터들이 실적이 꺾이지 않고 지금 역대 최고치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역시 간과하지 말아야 되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캐펙스 하향 우려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기회가 된다 보입니다. 자, 현대일렉 같은 경우는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있어서 약간의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일부 매출이 이제 다음 분기로 이연되면서 약간 가이던스 대비 조금 아쉬운 실적을 내긴 했습니다. 네. 현대일렉트릭 말고도 LS일렉이나 효성중공업 등은 약간의 뭐 어닝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현대일렉트릭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다만 영업이익률 개선이 마진율이 좋은 미주 지역에 관련된 변압기 관련된 초고압 변압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약간 선별 수주를 여전히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이익 개선세가 확연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4분기에 이연된 매출이 1분기부터 들어올 것이고요. 연간 매출액과 수주규모 가이던스도 연간 매출액은 3조 8,900억대 그리고 지금 수주규모 가이던스도 약 38억 2천억 불 정도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마진율 역시 마진율이 높은 북미 지역의 수요 증가 때문에 선별 수주를 하면서 이쪽의 수익은 높아집니다. 더불어서 북미와 더불어서 중동과 유럽 쪽의 확산도 여전히 된다는 점에서 초고압 변압기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흐름이다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역시 ABB라든지 지멘스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북미 물량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초고압 변압기 시장은 여전히 미국 시장이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북미 지역의 선별 수주 굉장히 이익률이 높은 선별 수주만 하고 있다. 보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북미 시장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장을 갖고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어요. 관세 부분 이런 부분들도 현대일렉이 지금은 추가적인 부분들보다는 이미 갖고 있는 북미 지역의 공장을 중심으로 상당히 좀 그리고 긍정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다 생각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딥시크 나온 이후에 우려가 많았지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금 캐펙스 투자를 좀 더 공격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이슈가 있었지만 이것도 역시 캐펙스의 지연이라든지 캐펙스 축소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빠진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역시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력기기 설비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국내 울산 공장 증설을 위해서 2,100억 원 정도의 규모를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고 26년 말 완공하면서 27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하고요. 미국의 엘리바마 현지에 공장 또한 약 1,850억 규모를 투자해서 국내 울산 공장과 같이 27년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매출액은 3천억 정도가 추가적인 캐펙스가 매출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성장성도 충분히 갖고 있다는 점. 그래서 고품질 제품, 높은 납기 수준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는 뭐 경쟁력이 있다 보이고 현재 주가는 상당히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보고 최근에 뭐 목표 주가 50만 원대까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글로벌 삭스도 리포트를 내면서 변압기 관련된 부분에서 긍정적인 리포트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저가 매수 기회가 충분히 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의 현재 주가는 34만 6천 원을 가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우려라든지 미국에서의 AI 투자에 대한 뭐 부담감들 이런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전력기기의 대표주죠. 대장주죠. HD 현대일렉트릭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황해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